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카페를 통해가 내려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요 보입니까? 화면 공유하면 띄워놨는데요. 제 컴퓨터 화면을 이제 공유시켜 놨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파이썬 설치입니다. 파이썬 설치인데요. 파이썬 설치하는 부분을 한번 볼게요. 먼저 파이썬 주소 아셔야 돼요. www.python.org에 접속하셔가지고 파이썬 다운로드 하고 난 다음에 파이썬 여기 보면 바로 다운받아가 뭐 설치하면 돼요. 근데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 권하지 않느냐 하면 저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음에 이제 중급 내용 할 때 너무 급하게 초급 내용 배울 때는 그냥 이거 바로 받으면 되는데 중급 내용 수업할 때는 패스가 안 잡혀 있으면요 모듈 설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안 깔려요. 뭐 빅데이터 쪽 뭐 판다스 수업을 한다든지 뭐 대부분 모듈 중심의 수업인데 이게 안 깔려요. 안 깔리다 보니까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파이썬 설치하는 거는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정석으로, 설치할게요. 설치하도록 하고요. 첫날 이거 깔고 지우고 이거 겁내면 안 되죠. 자유롭게 뭐 이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깔았다가 지웠다가 하는 거를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그 웹브라우저는 크롬 쓰는 걸 권장합니다. 크롬을 쓰길 바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그 주소 한번 넣어볼게요. 파이썬이라고 칩니다. 파이썬.org라고 코딩을 해주세요. 해주시면 우리 그 간단하게 뭐 바로 다운받으려고 다운로드 누르고 이거 바로 받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권하지 않습니다. 왜 권하지 않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최신께 3.8이에요. 그러면 좋아요. 뭐 파이썬만 기초만 배우려고 하면 이거 딱 받아가 하면 돼요. 근데 기초를 떠나서 나중에 빅데이터 쪽 하려고 하면 판다스, 럼파이 뭐 여러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듈들이 과연 3.8까지 따라왔을까요? 이 판다스 저기 뭐예요? 파이썬 만들면 파이썬 버전에 맞춰가 물론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어 가장 최신 버전보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버전이 수업할 때 가장 그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 이걸 받기보다는 요거보다 한 단계 밑에 버전 3.7 가장 그래도 안정화된 버전이 3.7입니다. 그래서 3.7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7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운로드 올 릴리즈 하면 옛날 버전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올 릴리즈. 올 릴리즈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제 운영체제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윈도우용도 있고요. 리눅스, 유닉스, 맥OS, 기타 다른 OS용도 있는데 요 윈도우 있죠? 윈도우를 클릭해 주시고 윈도우를 클릭해 주시고 쭉 내리면 3.8 이거 최신 버전 안 받는다 했죠. 요거보단 바로 밑에 3.7 3.7 3.7대 버전 좀 내리면 여기 있네. 3.77 있네. 저는 요거 받을게요. 요거를 권장합니다. 요거를 권장하는데 요 중에서 뭐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여러 용도가 있는데 우리가 끝에 64 붙은 거. 이게 64비트용입니다. 64 붙은 거 있죠. 요거는 웹베이스고 우리 받아야 될 게 뭐냐면요. 64 붙는 거 웹베이스 그 위에 익스큐트블 요거 받을게요. 익스큐트블 요거 익스큐트블 인스톨러 하는 요 버전 받을게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64 붙으면 64비트용이고요. 그거 붙지 않고 X86으로 끝나면 32비트입니다. 그래서 64비트용을 받도록 하는데 물론 32비트 컴퓨터 갖고 계신 분들 있긴 있는데 극히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될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내 컴퓨터는 32비트다. 뭐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 윈도우에 보면 요 밑에 보면 그 탐색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요 탐색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파일 탐색기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내 PC 나오죠. 내 PC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그럼 속성이 나옵니다. 이 속성이 나오면 이 속성에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세스가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시스템 종류 64비트 운영체제 나오죠.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 거는 64비트입니다. 그래서 64비트 맞는데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가 몇 비트인지를 참고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땐 99%는 64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X86 64 익스큐티블 인스톨러 이거 그리고 받았어요. 받았는 거 열어볼게요. 열면 폴더 열면 요 열려요. 열렸죠. 그러면 이미 파이썬이 설치되신 분들도 있고요. 새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설치됐으면 한번 지워보는 것도 됩니다. 지워보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거 더블 클릭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파이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제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하라고 돼 있죠. 업그레이드 하라고 돼 있습니다. 뭐예요? 이미 3.7이 깔려 있는데 업그레이드 이 경우는 뭡니까? 왜 업그레이드를 하느냐면요. 요 버전 잘 보세요. 3.7 밑에 7 밑에 제 거는 뭐 3이나 4면 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새로 깔려요. 3.5 깔린 데서 3.6 깔면 3.5 깔린 상태에서 3.6도 깔려요. 3.6 깔린 데에서 37 깔면 37 이렇게 깔려요. 3.8 깔면 3.8 깔려요. 그러면 파이썬이 벌써 뭐예요? 3.5, 6, 7, 8 해가 4개 깔려 있어요. 하지만 3.7끼리는 어떻게 돼요? 3.73도 있고 3.72, 74, 75인데 상위 버전이면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3.73이 있는데 3.7 이렇게 하면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그레이드 나우 누르면 돼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제가 그냥 한번 눌러봤어요.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 누르시면 되고요. 설치할 때 그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뭐 그거 보면 삭제하는 것도 있어요. uninstall 하면 나는 찝찝하다 하면 뭐예요? 이미 깔려 있는 파이썬 지우고 다시 깔면 돼요.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뭐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셔도 돼요. 이게 연습이에요. 우리가 파이썬 잘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두려워하면 안 되죠. 수시로 깔아도 보고 지워도 보고 이게 굉장히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근데 나 뭐 파이썬 깔았는데 이거 잘못 깔아서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되고 막 심장이 막 뛰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뭐 잘못 걸렸으면 그냥 지우고 다시 깔면 돼요.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이게 이 파이썬을 접해야 돼요. 두려워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수업은 따라가야 되는데 컴퓨터 좀 느리면 어떡하지? 내 노트북 느린 거 아닌가? 내 인터넷이 좀 느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그 파이썬 동영상 강의 그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고 이런 부분은 이미 그 유튜브에 이제 녹화를 뜨가 다 올려놨는 거 있는데 나중에 참고해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치가 잘 돼야 돼요. 그다음부터 진도 잘 나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설치 안 되고 뭐 못 따라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시간을 좀 이렇게 들더라도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썬을 쉽게 설치하고 그 쉽게 다운로드 받고 이런 환경이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느린 컴퓨터도 있고 좀 빠른 컴퓨터도 있고요. 뭐 인터넷 환경도 그 좀 느린 환경도 있을 건데 그런 걸 조금씩 감안하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저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업그레이드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걸려요. 차라리 새로운 버전 깔고 지우고 이게 시간이 훨씬 작게 걸립니다. 요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요거는 제가 지운 동안 교재를 잠깐 볼게요. 교재는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파이썬 주소만 알면, 이거 자주 들어와야 돼요. 왜 주소를 자주 알아야 되느냐면요. 어,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이 파이썬 주소를 그냥 프로그램 뭐 파이썬 받을 때 이외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필요해요. 받고 난 뒤에도 필요해요. 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파이썬 책 보고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해요? 영어 사전 필요하죠. 영어 사전처럼 쓸 수 있는 여기에 있는 매뉴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python.org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저절로 외워지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게 뭐예요? 업그레이드가 다 됐어요. 그럼 다시 지워볼게요. 지우는 건 어떻게 하느냐면요. 마찬가지로 이 파일을 열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파일 하나 있으면 지우고 설치하고 뭐 이거 다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요 메뉴가 나와요. 요 세 개 영어 뜻만 알면 되잖아요. modify. 얘는 뭡니까? 수정하는 거죠. 이거는 제게 뭔가 조금 깨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리페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정상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uninstall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하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예,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게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설치하고 지우고. 이럴 것 같으면 이 지우고 깔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설명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파이썬은 지우는데 상태가 좋으면요. 한 20초, 30초 만에 지워요. 까는 것도요. 2, 30초 만에 깔아요. 정말 내 컴퓨터 환경이 정말 안 좋다 해도 설치하고 뭐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분 미만이에요. 그죠? 지우는 것도 뭐 한 1분 미만이고요. 그래서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뭐 요 부분을 좀 자유롭게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요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우고 있죠. 이렇게 편하게 한번 지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설치할 때 주의할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설치할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파이썬 설치할 때 이 화면이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인스톨 나우와 커스텀. 이 사용자 설치와 그냥 보통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인스톨 나우 이걸로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경로상에 한글이 끼어 있으면 뭐 중급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 그럴 때 이제 이 사용자 정의로 설치하면 좋긴 한데요. 그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인스톨 나우를 눌러가 그냥 바로 설치해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5번 있죠. 특히 add python to pass 요거 체크해 주세요. 요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보자이신 분들은 특히 이 부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체크할 필요는 없는데 요 부분 5번 요거 설치할 때 요거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 지웠어요. 그죠? 업그레이드도 해봤고요. 지우기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설치해 볼게요. 이제 바로 설치해보고 수업 바로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요 폴드 엽니다. 다운로드 폴드 열면 요 파일 있죠. 요걸로 설치해요. 지울 때도 이걸로 했죠. 더블 클릭합니다. 이번엔 설치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지우고 다시 설치하고 안 할 겁니다. 바로 설치할 겁니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화면 요렇게 나오겠죠. 뭡니까? 인스톨 나우 하기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를 체크해야 된다고요? 요거 add python 3.7 to pass 이거 반드시 체크.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 밑에 add python 3.7 to pass 이거 체크하시고 이거 install now 이거 누릅니다. 물론 사용자 정의 설치 좀 파이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어떤 경로 개념 잘 하시면 요 밑으로 설치하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거 install now 이거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자, 저처럼 요 밑에 add 패스 있죠? 체크하는 거. 그거 하시고 제일 위에 인스톨 나우 해 두시면 수업 따라가는데 전혀 중급까지 진행하는데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멀리 내다보고 이게 패스 부분을 좀 제대로 설치하는 걸 설명했고요. 그냥 초급 부분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막 설치해가 막 수업해도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여러 파트를 좀 진행해 볼 생각이 있어가 처음부터 이제 설치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설치 부분을 좀 그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파이썬이 설치하는데 막 에러 나고 설치 안 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간혹 봤어요. 뭐냐면요. 아주 옛날 윈도우 있죠. 윈도우 XP 쓰다 보면요. 옛날에 보면 서비스 팩 업데이트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한 서비스 팩 1 이상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조차 안 된 컴퓨터는 이걸 설치하면 뭡니까? 윈도우 서비스 팩부터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떠요. 잘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거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윈도우 설치 서비스 팩 1부터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윈도우 7도 잘 안 쓰죠. 그 이제 서비스 종료된 지가 올해 1월 한 14일경 이후로는 윈도우 7이 이제 업데이트 종료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10을 쓰실 거예요. 윈도우 7 쓰면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면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면요.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 막 걸려가 감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자꾸 깨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0으로 갈아타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특별히 설치하는 과정에서 뭐 복잡한 건 없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뜹니까? Setup was successful이라고 뜹니다. 이 메시지 확인하고 클로즈 하면 이제 파이썬이 깔린 거예요. 파이썬이 깔린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을 이제 실행할 건데요. 파이썬 실행할 때 뭡니까? 요거 윈도우 표시 이거 누르면 우리가 파이썬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게 알파벳 순으로 돼 있잖아요. 파이썬 P잖아요. P니까 P 쪽으로 한번 내려봐요. P, OP. 여기에 보면 파이썬이라고 있죠. 3.7 새로 설치됨. 요 누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게 아이들이라고 돼 있죠. 아이들, 파이썬. 요걸로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파이썬을 실행합니다. 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창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파이썬 셀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꺽쇠 3개 보입니까? 우리 그 도스 명령의 프롬프트 같은데요. 이거 파이썬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용어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파이썬 프롬프트예요. 프롬프트 환경입니다. 이 프롬프트 환경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뭐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요. 이 화면에서 우리 그 계산기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4층 연산 한번 해볼까요? 4 더하기 5 해가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9라고 나오죠? 4 더하기 5 하니까. 이번에는 곱하기도 해볼게요. 5 곱하기 4 20 이렇게 나오죠. 결과가 바로 나와요. 나누기 해볼게요.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5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시연하고 다르게 소수점까지 나와요. 1.25라고 나와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눗셈 기호입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는요.
이 슬러시 표시가 나누기예요. 근데 요 하나 더 하셔야 돼요. 5 나누기 할 때 두 개를 붙여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5 나누기 이거 할 때 두 개를 붙이면 얘는 목만 나와요. 목만. 그러면 1.25가 안 나오고 1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문법 에러 났는데 제가 중간에서 엔터 쳤네. 다시 5 나누기 해가 4해가 엔터 치니까 1이라고 나옵니다. 1이라고. 요거는 목만 나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퍼센트 4 하면요. 이거는 나머지고 하는 거예요. 5하고 5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이죠. 이런 식으로. 이건 나머지예요. 자, 그러면 다른 숫자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다른 숫자로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콘솔 환경은 처음이라서 제가 한번 사용해 봤는데 이 콘솔 환경에서 코딩을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콘솔 환경은 뭐냐면요. 한 줄 실행하고 결과 보고 한 줄 실행하고 결과 보고 한 줄 실행하고 결과를 봐요. 이 코딩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뭔가 자동화를 만들 때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학교에 가고 옷 입고 뭐 등등 이 순서를 정하는 거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콘솔에서 이걸 코딩하면 되게 힘들어요. 하나 하고 하나 결과 보고 하나 보고 결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딩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에디트 창에서 합니다. 에디트 창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세요. 파일에서 뉴 파일 누르면 이게 에디트 창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요게 꺽쇠표 3개 나오는 거는 콘솔 화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요 화면이 우리가 에디트 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창에다가 코딩을 합니다. 에디트 창에다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에디트 창에다가. 자, 그러면 제가 에디트 창에다가 코딩을 할 건데요. 한번 볼게요. 샘플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샘플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느냐면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구하는 거. 자, 우리가 천천히 해볼게요. 국어라는 거 이름을 2항이면 이렇게 하면 단어가 이거 케어할까면 국어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변수예요. 이 변수명을 2항이면 좀 연관성 있게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국어 점수는 90점이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코딩하면 이 한 줄하고 결과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꺼번에 국어는 90점이다. 그 다음에 영어는 80점이다. 이런 식으로. 왼쪽을 우리가 변수라고 합니다. 왜 변수라고 하냐면요. 국어 점수가 90점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시험을 잘 쳐서 95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 값들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한다라는 의미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고정돼서 이제 상수 개념이 되고요. 수학 점수, 뭐, 매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MAT가 수학 점수는 77점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국어는 95점이다. 영어는 80점이다. 수학은 77점이다.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세 과목을 총점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 총점이라는 변수도 그냥 막 짓기보다는 A, B 이렇게 짓기보다는 뭐로 지으면 더 좋아요? 뭐 토탈 뭐 이런 식으로 연관성 있게 이름을 지어주고 위에 있는 변수를 어떻게 KOR 그러면 세 과목을 총점 내면 더하기 하면 되죠. 뭐 하면 됩니까?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이런 식으로 총점 내는 거 세 과목을 더했는 걸 이쪽 변수 TOT에 담아라. 그리고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달라. 프린트라고 하죠.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뭐를 찍습니까? 총점을 찍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이게 코딩이에요. 코딩은 여러 줄이죠. 한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에요. 자, 이렇게 다 코딩을 하면 이걸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실행하기 전에 이거 먼저 저장부터 해야 돼요. 파일에. 왜냐하면 저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untitled라고 해가 별표가 찍혀 있잖아요.
이거 실행하는 건 뭐냐면요. 실행해 볼게요. 런 모듈 이거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근데 옆에 F5번 단축키 알아놓으시면 도움 되겠죠. 눌러볼게요. 눌러봐도 어차피 이거 뭐 하라고 나와요? 이 소스를 세이브해라. 예. 하고 나면 뭐가 열립니까? 여기에다 파일명 정해주라고. 파일명. 파일명은 이것도 변수처럼 연관성 있게 정해주면 돼요. 이왕이면 뭐 이거는 뭐 계산한 거다. 뭐 서머리, 뭐 컬큘레이트 뭐 등등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죠? 성적 이렇게 해도 돼요. 저는 뭐 그냥 SJ01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파이썬은 확장자가 뭡니까? .py. C어는 확장자가 .c. 자바는 .java 이런 식으로 확장자가 있어요. 파이썬이기 때문에 점해가 py 붙여줘도 돼요. 하지만 이거 안 붙여도 됩니다. 자동으로 붙어요.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파이썬 파일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름만 정해주면 sj01.py라고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저장하면 자 결과가 여기 나와요. 252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열어볼게요. 오픈해서 제가 만든 파일이 뭐라고요? sj01 요거 있죠? 다시 열어볼까요? 열기. 여기 있잖아요. 요 이름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 경로가 있고요. 끝에 sj01.py라고 저장됐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콘솔 창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열려 있으면 돼요. 콘솔 창 이게 지저분해요. 보시면 지저분하잖아요. 닫아도 돼요. X가 닫을게요. 닫았어요. 이 창만 있으면요. 이거 실행할게요. 실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런, 런 모듈 누르면 이게 딱 뜨죠. 자동으로 콘솔 창이 열려요. 그 실행 결과도 250이라고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값을 조금 바꿀게요. 0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어떻게? 런 해가지고 실행해 보니까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245로 바뀌었죠. 이 숫자의 마차가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디 나와요? 콘솔 창에 나온다. 우리가 코딩은 어디 한다? 에디트 창에 한다. 그러면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 run 하지 말고 단축키 외웠으면 F5번 누르면 돼요. 키보드 F5번 누르면 바로 콘솔 창 뜨면서 여기에 리스타트에는 결과 값이 딱 나와요. 245. 이런 환경을 먼저 접하셔야 돼요. 문법은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근데 이 환경은 늘 써야 되는 환경이거든요. 늘 사용되는 게 익숙해져야 코딩이 굉장히 나한테 자연스럽게 와닿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걸수록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프로그램 깔고 다운로드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문법대로 차근차근 배우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부터 안 돼버리면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콘솔 창 둘 중에 하나만 열면 된다 했죠? 이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콘솔 창 필요 없어요. 닫아요. 평상시에는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실행할 때 F5번 누르면요. 실행이 돼요. 보세요. 실행이 돼요. 240.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디트 창에다가 코딩을 하고 결과를 볼 때는 이제 콘솔 창으로 본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이거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일, 뉴 파일 하니까 요도 뭐예요? 이름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untitled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닫을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내가 이제 구성한 거. 프로그램은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면 정하는 거라든지 이거는 다 어떤 다른 언어 C라든지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완성을 해볼게요. 자 어떤 값이 있는데요. 우리 값 value라고 하죠. value 값이 있는데요.
이게 250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몫을 구하고 싶어요. 나눴을 때. 몫. 뭐 하면 돼요? value라는 값을 몫을 구하려고 하면 나누기 표시 몇 개 해야 된다고요? 2개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15 이렇게 해볼까요? 몫이 얼마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 NA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value 이 값에다가 나머지 구할 때는 퍼센트가 되겠죠. 퍼센트 15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뭐를 찍어볼까요? 몫과 나머지를 하나만 찍는 게 아니고 2개를 찍어볼 거예요. 몫, 컴마, 나머지 이런 식으로 2가지를 찍어볼 거예요. 몫과 나머지를 출력해 보겠다. 이 컴마로 구분하면요. 한 칸 띄워집니다. 목 찍히고 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찍혀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할 때 뭐예요? 단축키가 F5번이라고 했습니다. F5번이라고 했는데요. F5번 누르면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 놓고 F5번 누르면 이거 나오죠? 저장하라고. 언타이틀드일 때는 이게 나와요. 그럼 이름 안 정해줬잖아요. 이름 안 정해줬는데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이름을 뭐 할까요? SJ0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자동으로 확장자가 PY가 붙는다 했죠. 저장하면 결과가 여기 나와요. 보세요. 몫은 16이고 나머지는 10이에요. 몫은 16이고 나머지는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런 흐름대로 가는 게 이제 우리 코딩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책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파이썬 다운로드 받으려면 python.org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서 이렇게 바로 설치해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 리즈 안에 가면 파이썬 종류별로 있죠. 3.8, 3.7, 또 그리고 운영체제 종류별로 윈도우용이다, 리눅스용이다, 맥OS용이다. 그 종류에 맞게 32비트다, 64비트다 내 컴퓨터 환경에 맞게끔 다운을 받아요. 다운을 받으면 여기에 생기죠.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뭘 체크하라고요? 5번 add python 해가 패스하는 거 체크하고 install now 하면 쭉쭉쭉쭉 알아서 설치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윈도우 이 단추를 눌러서 어디로 간다? P로 간다 했죠. P. 왜? 파이썬 폴드 있으니까 그 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행할 때 아이들 하는 거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이렇게 꺽쇠 이렇게 나오는 게 뭐라고요? 파이썬 콘솔 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콘솔 창에서 프린트 안녕 파이썬 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이 콘솔 창에서는 프린트 안 해도 결과가 나와요. 프린트 안 해도 됩니다. 콘솔 창에서는 해도 되고요.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금방 했듯이 파일, 뉴 파일 하면 요 에디트 창 나오죠. 그래서 이제 내가 코딩하고 싶은 거 쭉 코딩을 합니다. 2번처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그러면 런 모듈 하는 거죠. F5번 눌러도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실행됩니까? 아니죠.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얘가 이름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언타이틀드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저장하세요라는 거 나오면 요거 누르면 이제 그 파이썬 파일의 이름을 정해주는 거 있잖아요. 뭐 ex01, sj01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자동으로 파이가 붙죠. 그러면서 실행이 어느 쪽에 실행된다? 리스타트 하면서 뭐 요 결과가 나오고 요거 콘솔 창에서 결과가 실행이 되더라. 요건 우리 실습해봤던 부분이에요. 요게 기초예요. 그죠? 요게 되면 이제 진도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파이썬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시해놨죠. 파일, 뉴 파일 클릭하면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행할 때 F5번 키 누르면 이제 저장 및 실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장 누르고 나면 이제
우리 그 콘솔 창에 결과가 출력이 되더라라는 걸 여기에 요약에가 적어놨는 거고요. 자, 이 기초 문법입니다.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석은 어떤 주석이 있느냐면요. 이거 한번 볼게요. 바로 보면서 합시다. 자, 여기 주석이 있는데 주석은 뭐냐면요. 이 코딩을 했잖아요. 제가 이 코딩을 했다 하면 이게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코딩을 하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이게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노트 필기 메모하잖아요. 그래서 메모하듯이 여기다가 요거는 뭐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한글로 뭐 목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이 주석을 달아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보기 편하죠. 이 구간이 뭔지 모르는 구간이 있을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프로그램 해석에 영향을 안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 언어 같으면 슬러시로 이게 주석 표시였지만 자바도 하지만 파이썬은 이 샵이 그 주석이에요. 그래가 내가 필요로 하는 구간 메모해 놓으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코드를 해석할 때 컴파일러가 해석을 안 하죠. 그냥 무시해요. 우리 사용자만 이 설명 문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주석 표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줄짜리 주석 말고 굉장히 길게 적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설명을 굉장히 길게 적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따옴표를 쓸 수가 있는데요. 한 개짜리를 써도 되고 두 개짜리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 혹은 두 개짜리 아무거나. 대신 규칙은 뭡니까? 통일해서 쓰자. 한 개짜리로 열면 한 개짜리로 닫고 두 개짜리로 열면 두 개짜리로 닫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을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고요. 저는 한 개짜리 썼어요. 여기에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요 사이에다가 쓰고 싶은 거 막 쓰면 돼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그러면 제가 뭐 이게 프로그램 개발할 때 보통 뭐 씁니까? 뭐 날짜 쓰잖아요. 2020년 6월 8일. 그다음 뭐 작성자 그다음에 복샘. 그다음에 작성 언어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짜리 메모하면 메모가 필요할 때가 있죠. 이렇게 여러 줄. 이럴 때 쓰는 주석이 이렇게 한 개짜리로 이렇게. 혹은 이렇게 이건 잘못 코딩했네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개짜리 해도 돼요. 따옴표 두 개짜리. 하나, 둘, 셋. 대신에 통일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게 주석이에요. 여러 줄짜리 주석 그리고 한 줄짜리 주석.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면 주석이란 뭔가 볼게요.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자가 쓰는 메모 때문에 컴퓨터에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나중에 알아보기 위해 여럿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에서 다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주석이다. 자, 주석이 종류는 한 줄짜리 주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요. 요거 있죠? 두 줄짜리. 한 개짜리 쉼표를 따옴표죠. 한 개짜리 땡땡땡 닫을 때 땡땡땡 아니면 두 개짜리를 하나 둘 셋 닫을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줄 주석 그죠? 주석은 실행을 해도 안 나와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결과 보면 안 나오죠. 실행을 해도. 실행에 영향은 끼치지 않는데 메모하는 기능이 주석이다. 자, 그리고요. 어떨 때 또 주석을 쓰느냐면요. 이럴 때 주석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코드를 무시할 때 이 코드 안 쓰고 싶어요. 나중에는 쓰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코드는 무시가 돼요. 이 코드는 무시돼요. 해석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다른 거 value 2라고 해서 200으로
아, 나는 200으로 한번 계산하고 싶어. 이건 뭘로 바꿔줘야 돼요? value 2로 바꾸고, 요도 2로 바꾸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200에 맞는 목과 나머지예요. 200에 대한 목과 나머지가 돼요. 그래서 뭐 때에 따라 아, 나 이번에 이거 안 쓰고 싶어 하면 요거를 뭐예요? 주석 처리하고 얘를 쓰고 싶을 땐 얘를 살리면 되죠. 그럴 땐 얘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value로 바꿔주고 얘도 value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250으로 목과 나머지를 구한 거죠.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있어요. 들여쓰기가 굉장히 파이썬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C 언어에서는 코드 블럭을 표시하기 위해 중괄호를 쓰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중괄호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중괄호 대신에 들여쓰기 규칙을 이용해서 그 그룹을 구분합니다. 들여쓰기는 포함 관계를 나타내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코드는 공백 없이 시작합니다. 내부 블록은 같은 수의 공백을 사용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접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요 시언어예요. 시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뭘로 묶었습니까? 중괄호로 묶어놨죠. 이건 뭔지 몰라도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뭐예요? 2로 나눈 나머지예요. 금방 설명했잖아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뭐예요?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 아니면 홀수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참일 경우는 위에 있는 갈로를 수행하고요. 아닐 경우는 밑에 있는 갈로를 수행해요. 이거 시연해요. 근데 파이썬은 이 중갈로가 있어요, 없어요? 중갈로가 있으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이게 묶어줄 수 있지만 파이썬은 어디서 어디까지 묶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여쓰기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닐 때도 하나, 둘, 셋, 네 칸. 이렇게 돼요. 이게 파이썬의 들여쓰기예요. 자, 설명만으로 뭔가 좀 부족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나이를 35세로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물론 뒤에서 배우는데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20보다 크면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참인 경우가 있어요. 참인 경우는 어떻게 몇 칸 띄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칸 띄어야 돼요. 여기서 네 칸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네 칸 들여쓸 필요 없어요. 그때 콜론에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네 칸 들어가요. 자동으로 네 칸 들어가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일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참일 때는 뭐가 나오느냐면 20 이상이니까 성인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또 있어요. 성인이면서 요금이 뭐 10,000원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들여쓰기 요 같은 계층이 아닙니다. 여기서 if 유저를 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else 이렇게 하고요. 콜론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닐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자 라고 찍고 요금은 무료. 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 조건이 참이면 몇 가지를 수행해요? 들여쓰기가 똑같이 4칸씩 들어간 요 두 줄을 수행해요. 만약에 들여쓰기가 하나만 4칸 들어가 있으면 이것만 수행하죠, 이 승인. 근데 이거는 뭐예요? 4칸씩 들어간 게 2개가 있어요. 얘가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는 시언어가 뜨면 중괄호로 묶여야 되겠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4칸씩 떨어진 게 요게 하나의 그룹이구나. 또 요게 또 하나의 그룹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우린 들여쓰기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조건이 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수행하겠죠. 두 개. 거짓이면 요 두 개를 수행해요. 그럼 요 밑에 이거는 뭘까요? 들여쓰기가 안 된 거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모두가 수행이 돼요. 자, 지금은 35죠? 한번 넣어볼게요. 35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35니까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참이니까 어떻게 돼요? 성인, 만원. 이게 지키고 모두가 지켜요. 얘는 참이든 거짓이든 모두 다 지킵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보세요. 성인, 만원 모두. 자, 그러면 이 값을 바꿔볼게요. 15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 여기에 15가 들어간 얘는 거짓이죠. 거짓이면 이걸 수행하죠. 미성년자 무료 모두. 맞죠? 거짓이니까 미성년자 무료 모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if 때 다시 배우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들여쓰기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여쓰기는 뭐예요? 이 두 개가 하나의 그룹이다. 거짓일 때는 이 두 개가 하나의 그룹이다. 이 그룹을 구분할 때 쓰는 게 이 네 칸 들여쓰기. 기억하셔야 돼요. 몇 칸? 네 칸입니다. 근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기다 놓고 하나, 둘, 셋, 네 칸 스페이스 눌러가 네 칸 하려고 하면 막 실수로 밀다 보면 세 칸인지 네 칸인지 다섯 칸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 콜론 뒤에서 엔터 치면 이 문법에 맞게 알아서 네 칸 들어가게끔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일단 개념만 아시면 돼요. 네 칸 띄운다. 하나의 그룹, 똑같은 그룹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네 칸 띄운다. 그게 들여쓰기다. 그래서 들여쓰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들여쓰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에서는 들여쓰기, 다른 언어 같으면 이 중괄로로 이 그룹을 묶어주지만 파이썬은 들여쓰기로 이 그룹을 묶어준다. 이 개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들여쓰기. 자, 요거 예문인데요. 얘는 에러 안 나요. 근데 얘는 에러 나요. 왜요? 들여쓰기 규칙을 어겼잖아요. 이게 쓰다가 잘 나가다 요 한 칸 들었으니까 얘는 에러 나버려요. 그러니까 왼쪽 특별한 말 없으면 좀 전에 이품문 같이 그룹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는 뭐예요? 전부 다 왼쪽으로 딱 붙여가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에러가 나옵니다. 인덴트라고 나오죠. 인덴트라고. 요거. 그리고 변수. 변수는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 KOR 90 넘었다. 그럼 국어가 90이다 할 때 KOR이 변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변수다. 담아둔 값을 바꿀 수 있죠. 90 어떨 때에 따라 국어 점수가 95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가져와 사용할 수도 있죠. 밑에 총점 구할 때 국어 가져왔어요. 영어 가져왔고요. 수학 가져와가 총점을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 사용 시 주의사항. 아까 KOR 이런 이름 붙일 때 주의사항. 첫 글자는 영문 혹은 언더바로 시작한다. 이건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도 공통적으로 이런 규칙을 정해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한번 알아두시면 다른 언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문자 숫자 언더바로만 구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변수명에 특수문자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느낌표라든지 샵이라든지 뭐 이런 뭐 쉼표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변수명에서 대문자 구분합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요. 아까 저는 KOR 소문자로만 놨었죠. 대문자 KOR로 쓰면 다른 변수를 인식해요. 섞어 써도 다른 변수를 인식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파이썬에서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예약어, 명령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뭐예요? 금방 봤던 if 이런 건 명령어잖아요. 그리고 print 이거 명령어죠. 예약어죠. 이런 걸 변수명으로 쓰면 프로그램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당연히 헷갈리죠. 컴퓨터가 이거 명령이야 변수야 이 헷갈리니까 그런 거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변수 만들기가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하고 한번 보고 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A라는 변수에다가 20을 넣었습니다. B라는 변수에다가 30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문 쓸게요. 프린트문에서 A와 B를 더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개 더하면 돼요. F5번 내가 실행해 보겠게요. 보세요. 50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법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왜?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자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자료형이 있는데 얘는 정수예요. 정수. 얘도 정수. 숫자 개념이죠. 자, 근데 여기 따옴표로 감싸면 얘는 정수예요. 문자예요? 문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예요. 우리가 이 코딩에서는 왜 이런 개념이 있느냐면요. 코딩에서는 우리가 그거예요. 계산의 의미예요. 우리 전화번호 갖고 더하고 빼고 합니까? 잘 안 하죠. 단순하게 숫자로 보이지만 걔들은 문자열입니다. 계산, 연산의 의미를 갖는 개념의 것들이 숫자예요. 그래서 위에 거는 문자고 얘는 뭐예요? 숫자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따옴표로 감싼다. 우리 규칙이 있어요. 문자를 표현할 때는 뭘로 감싼다? 따옴표로 감싼다. 한 개짜리로 감쌀 수도 있고 두 개짜리로 감쌀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한 개짜리 감쌌어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규칙 뭐예요? 한 개로 열면 한 개로 닫아줘라. 두 개짜리 해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짜리로 닫아줘도 돼요. 두 개짜리로.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A와 B를 더하면 이게 중요하죠. 에러 납니다. 보세요. 에러가 나. 왜? 왜 에러가 납니까? 얘는 문자, 얘는 숫자예요. 문자와 숫자를 더하니까 에러가 나요. 자, 그러면 또 해볼게요. 그럼 얘를 똑같이 문자로 바꿀게요. 얘는 뭐가 돼요? 문자죠. 그럼 20 더하기 30 하면 50이 나올까요? 둘 다 문자예요. 이거는 에러 날까요? 아닙니다. 에러 안 납니다. 대신에 결과는 달라요. 보세요. 어떻게 돼요? 2030이 돼요. 자,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감이 잡히죠? 어떻게?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의 의미, 연산의 의미가 되고요. 문자 더하면 결합의 의미가 됩니다. 결합과 연산의 의미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문자를 더하기 붙이면 결합의 의미예요. 숫자를 더하기 붙이면 연산, 계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숫자와 문자 섞어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이 이것 때문에 막혀가 파이썬 제대로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거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어, 자, 이거 막 쓰다 보면 얘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요 뗄게요. 나중 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타입.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자료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타입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A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A는 자료형이 뭘까요? 문자 열이죠.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스트링. 맞아요. 스트링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 B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B는요? 볼게요.
int가 나와요. 이렇게 자료형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짜면 보다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뭐가 있느냐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에러 난다 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 납니다. 섞었으면. 근데 우리가 에러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얘를 뭘로? 얘는 문자고 얘는 숫자예요. 둘 다 통일하면 되죠. 둘 다 문자로 통일하고 싶어요. 우리 이걸 뭐예요? 이거 강제로 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문자로 바꿔주면 되죠. 우리가 이걸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얘를 뭘로 바꿔준다? 문자로 바꿔주면 돼요. 어떻게 바꿔줘요? str, 스트링 함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b를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스트링, 문자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2030. 나오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 b는 놔두고요. 얘를 바꿔볼게요. 얘를 뭘로 바꾸면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문자 열이죠. 얘를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int. 자, 이렇게요.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int죠. 예.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통일을 해라. 통일을 안 하는 거죠. 문자든 숫자든 한쪽 방향으로 통일하면 오류가 안 납니다. 요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int 해버리니까 얘를 뭘로 바꿨어요? int로 형변환했죠.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스트링 b라고 하니까 b는 뭘로 바뀌었어요? 문자열로 바뀌었죠. 캐스팅하는 것도 같이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는 소프트웨어 놀이터 카페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예문 보면요. 10 더하기 10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둘 다 숫자니까 연산의 의미니까 20이 나왔어요. 계산의 의미죠.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A는 문자 열이죠. B는 숫자예요. 이거는 뭐예요? 둘 다 형태가 틀리죠.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문자이니까 오류가 나더라. 오류가 나더라. 여기 설명해놨죠? 요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둘 다 문자니까 어떻게 돼요? A와 B를 더하니까 이거는 결합의 의미예요. 10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합의 의미입니다. 파이썬 할 때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잘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부터 잘 막히지 않아야 이제 진도를 원활하게 나가실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자꾸 에러 나면 자꾸 신경 쓰이고 굉장히 그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문법을 정확히 익히실수록 더 빨리 이제 파이썬을 익히실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함수 볼게요. 함수라는 거는요, 물론 뒤에 가서 배우는데요. 함수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봤죠? fx equal y. 똑같습니다. 이 f는 우리 펑션이죠. 펑션 하면 뭡니까? 기능을 나타내죠. 이 함수에 이 기능에 어떤 x 하면 입력값이죠. 입력값을 넣으니까 y 출력이 나오더라. 어떤 입력을 넣는 거에 따라 결과인 y가 달라지더라.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함수인데요. 함수는 우리가 처음에 쓰던 이 프린트 이것도 함수입니다. 이거는 표준 입출력 함수죠. 출력 함수입니다. 프린트 하면 헬로우라는 문자를 이게 인자로 하죠. 이게 프린트라는 건 함수 이름이에요. 용어를 잘 알아놓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요. 용어를 알아놓으시면 책마다 이렇게 비슷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시더라도 참고하실 때 이게 함수 이름이었구나. 요 부분이 인자였구나.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왕이면 용어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프린트라는 게 함수 이름이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값들을 우리가 인자예요. 인자가 근데 한 개 혹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컴마 목 했죠. 그러면 인자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런 식으로 두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세 개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인자가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인자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요. 따옴표로 여기 문자니까 우리 문자열 같은 경우 따옴표로 감싼다 했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인자가 하나죠. A, B, C. 그 다음에 컴마에가 D, E, F 이렇게 하면 인자가 몇 개입니까? 쉼표로 구분했으니까 인자 하나, 두 개죠. 이 쉼표는 한 칸 띄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요. 어떻게? A, B, C 한 칸 띄우고 D, E, F 이렇게 인자를 이제 두 개를 사용해 봤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제가 원래는 이 파이썬 수업을 2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쉬는 시간 없이 그냥 100분 그냥 풀로 연강하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 수업 마치시고 이제 좀 쉬시면 될 것 같고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입출력의 가장 우리 표준값 뭐예요? 표준 스탠다드 입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컴퓨터 사용함에 있어서 표준은 뭘까요? 입력과 출력. 표준 입력. 그러면 표준 입력 장치 가장 그 입력할 때 많이 쓰는 도구가 뭐예요? 키보드예요. 키보드. 이게 표준 입력이에요. 키보드. 그러면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가장 표준적인 출력 장치는 뭘까요? 모니터죠. 그래서 프린트하면 표준 출력하면 어디로 출력이 된다? 모니터로 출력이 된다. 입력받을 때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언어를 공부하면 표준 입출력 장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표준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표준이라는 거는 그 출력 대상은 모니터가 되고요. 입력 대상은 이제 키보드가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프린트문. 문자열 출력 시에 따옴표 함께 사용합니다. 문자열은 반드시 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출력 대상이 한 개일 때 이렇게 한 개짜리도 있지만 출력 대상이 여러 개일 때 인자가 여러 개인 거 저하고 해봤죠? 그리고 줄바꿈을 없애고 싶을 때는 AND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에도 플러스 붙여봤죠? 결합의 의미죠. 곱하기 연산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 안 해봤죠? 같이 해보면 될 겁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있어요. 자, 프린트 해볼게요. DF. 자,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ABC 밑에 줄에 DEF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른 언어처럼 C 언어 같은 경우는 줄바꿈 안 하잖아요. 이거 줄바꿈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는 프린트 쓰니까 강제로 줄 바꿔버려요. 줄바꿈 안 하고 싶어요. ABC 옆에 DEF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보통 얘는 프린트문 쓰면 자동으로 줄바꿈 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바꿈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예요? END 엔드 해가 이렇게 따옴표 한 개 열고 한 개 닫아주고 두 개짜리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줄바꿈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ABC 다음에 줄바꿈 하지 마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DF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A, B, C, D, F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요거 의미 이거 많이 씁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AND의 의미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더하기의 의미는 해보셨다, 그죠? 더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두 개 어떻게 합니까? 결합의 의미죠. A, B, C 그 옆에 D, F 이렇게 결합되죠. 문자 열끼리 더하기 있으면 결합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곱하기요를 쓸 수 있는데 20 해볼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A, B, C가 20개 찍혀요. 보세요.
이거 되게 편한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띠지 출력할 때, 라벨지 찍을 때 이렇게요. 요거 뭐 50개 찍고 여기다가 50개 찍고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렇게 요 실행해 볼까요? 보세요. 이렇게 이거 자동 50개 찍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이게 반복의 의미가 되죠. 반복의 의미가 됩니다. 요게 이제 곱하기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책을 통해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우리 그 계획 문자가 있어요. 계획 문자가 있는데요. 여기 이게 문장 안에서 이제 줄바꿈을 하고 싶어요. 한 줄을 지키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이게 한 줄로 지키는데 파이썬 다음에 밑에 줄로 줄바꿈하고 싶어요. 그러면 역슬래시입니다. 이게 계획 문자예요. 역슬래시 다음에 n 하면 이건 뭐의 약자입니까? n은 new line 줄바꿈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파이썬 그 다음에 줄바꿈해서 프로그래밍을 찍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파이썬 바로 밑에 줄에 프로그래밍. 이게 뭐 시어넣어도 되죠. 자바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줄바꿈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t를 붙이면 어떻게 돼? t를 붙이면. 요거는 탭의 의미죠. 탭. 그래서 실행하면 한 탭. 일정 간격을 띄우죠. 하나의 탭이죠. 한 탭을 띄우고 프로그래밍. 이렇게 지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뭡니까? 파이썬 프로그래밍 안에 따옴표가 붙어 있죠. 따옴표 있어요. 저는 한 개짜리 쓰는데 한 개짜리 따옴표 한 개짜리. 근데 여기에다 저는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쓰면요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날지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따옴표 자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뭘 붙입니까? 역슬래시를 붙여요. 역슬래시를 붙이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역슬래시를 붙이면 이렇게 파이썬 여기 따옴표 자체를 그대로 찍어냈죠. 물론 두 개짜리도 됩니다. 여기에 두 개짜리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짜리 붙죠? 따옴표 안에 따옴표를 자유롭게 출력하려면 우리가 요 계획 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계획 문자 역슬래시인데 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돈 표시 엔터키 위에 있어요. 한글일 때 표시되는 게 이게 요 모양이고 영어일 때는 슬래시 반대 기호로 표시되는 역슬래시라고 합니다.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문자에도 플러스 혹은 별표 연산을 사용 가능하다. 해봤죠? 이건 반복의 의미, 이거는 결합의 의미. 역슬래시 n은 줄바꿈, t는 하나의 탭,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거고요. 뭐 따옴표 한 개짜리든 두 개짜리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역슬래시 확장 문자를 이용해서 계획 문자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표준 입력 장치는 우리 이거 키보드의 의미라 했죠. 키보드 입력의 의미인데 이거 실습해 볼게요. 자, 봅시다. 제가 요 나이죠. 나이를 입력받을 때 강제로 이렇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사용자 마음대로 입력하게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요. 인풋이에요. 인풋.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거예요. 그냥 이것만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사용자 입력받으면 돼요. 뭐 25세 해가 엔터 딱 치면 끝나요. 근데 이 25 이러니까 뭐예요? 뭐를 하라는 건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좀 먹통이잖아요. 커서도 잘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를 입력하라고 이게 따옴표가 친절하게 설명 문구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실행해 볼게요. 나이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니까 아 나이 입력하구나. 이게 훨씬 낫죠? 그럼 나이 입력하라는 뜻이잖아요. 사용자로부터. 그러면 나이 30 이런 식으로 입력받으면 돼요. 그죠? 네.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뭐 사용자가 30 치면 30살이 되는 거고요. 40 치면 40살가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입력받습니다. 나이를. 그죠?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만 나이를 쓰잖아요. 만 나이 구해볼게요. 만 나이를 찍어볼게요. 만 나이. 한 살 빼면 되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구하려면 할 수 있어요. 복잡죠. 근데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그냥 한 살 통상적으로 만 나이 한 살 빼잖아요. 본 나이에서. 뭐 생일 지나고 안 지나고에 따라 또 틀려지긴 한데 뭐 통상적으로 한 살을 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42세인데 41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에러 납니다. 오,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법을 모르면 이래야 돼요. 왜? 자, 얘가 왜 에러가 났느냐면 얘는 숫자죠. 그럼 얘도 숫자라는 보장이 있어요? 나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 앞에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타입해서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 자, 뭡니까? 스트링이죠. 스트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럴 때는 눈으로 확인해 가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스트링이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계산할 수 있죠. 숫자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int 해가 갈로로 감사하면 이거 int로 캐스팅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int로 감사도 돼요. 그렇죠? 여기다 감사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문법을 알고 있으면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2세를 만 나이로 하면 41세 이렇게 나오죠. 그죠?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죠?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여기다 세자를 붙여볼까요? 몇 세? 이거 붙여주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찍고 싶은데 몇 세? 이것도 보세요. 이게 숫자죠? 숫자죠? 연산하면 숫자가 되죠? 이거 문자예요. 오류가 나죠. 맞습니까? 에러 나요. 해볼까요? 42 오류가 나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계산했는 거하고 셋자하고 못 붙인다 이거죠. 근데 문법을 제대로 안 나면 이해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를 전체를 뭘로 묶습니까?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41이라는 숫자를 다시 문자로 바꾸면 얘와 얘도 문자 결합이 되잖아요. 실행해 볼게요.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법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잖아요. 실제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구간에서 막혀요. 막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책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put.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반환합니다. 맞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반환된 값은 주로 변수에 담습니다. 보세요. 요 사용자가 입력했는 값을 이렇게 변수에 담죠. 이렇게 담았었죠. a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문자열 형태로 입력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우리가 인트로 캐스팅 했죠. 이거 아셔야 돼요. 찍어봤죠? 타입하니까 스트링이 나왔잖아요. 그죠?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로 사용하기 위해 형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int. 실수로 형변환을 하려면 뭐 하면 됩니까? 플로트. 이렇게 캐스팅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당신의 이름은 해가 사람 이름을 입력받으면 여기 어디 들어가요? name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죠.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이 문자열이니까 뒤에 문자열이니까 결합의 의미죠. 그러니까 홍길동이라고 입력했으면 홍길동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세요. 당신의 이름은 KMG. 그래가 KMG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각자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단어 입력, 두 번째 단어 입력. 그러면 첫 번째 단어 hi, 두 번째 단어 hello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단어 찍고 한 칸 띄우고 두 번째 단어 hi, hello. 두 번째 줄은 두 번째 단어 먼저 찍고 첫 번째 단어니까 hello, hi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책에 있는 그대로 시간 나실 때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건 나이 입력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제가 하고 해봤던 거죠. 나이 입력. 걔가 입력받을 때는 숫자로 바꿔야 계산을 할 수 있죠. 당신의 10년 뒤 나이는 이렇게가 플러스 10 하니까 17이라고 했으니까 10년 뒤의 나이는 27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하는데요. 왜 플로트로 바꿔야 돼요? 키 입력할 때 소수점 들어가잖아요. 175.5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플로트로 바꿔줘야 돼. 이게 실수라죠. 근데 몸무게도 소수점이 들어가잖아요. 57.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로트로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비만도 해가 그대로 출력되겠죠.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은 그대로 출력됩니다. 그럼 비만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합니까? 키 곱하기 키. 그 다음에 몸무게로 나누죠. 그리고 끝에 만을 곱하면 비만도가 나오는데 여기 키와 몸무게를 소수점 들어가게 입력을 하면 비만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도가 뭐 나중에 이제 입후문 공부하셔가 비만도가 얼마가 나오면 정상이다,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뭐 이런 거 출력하는 거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예를 이렇게 다루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다루기입니다. 숫자 입력, 출력. 한 줄에 하나의 숫자 입력 받기. 자, 첫 번째 A 입력 받아가 여기 놓고요. B 입력 받아가 인트로 바꿨죠. 그 다음에 C 입력 받아가 여기 인트로 바꿨죠. 그러면 어떻게 해? A, B, C 이거 컴마 들어가는 거 전부 한 가지씩 띄우죠.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마지막에는 계산했는 게 찍히죠. 첫 번째 입력했는 게 3, 6, 9 그러니까 3 한 칸 띄우고 6 한 칸 띄우고 9 한 칸 띄우고 3개를 더한 값이 18이 되죠. 그래서 만약 인트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트로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값들을 인트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인트가 없죠? 여기 보시면 인트가 없어요. 인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 6, 9 입력받는데 얘는 뭐가 돼요? 전부 다? 문자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계산이 아닌 결합이 돼요. 3, 6, 9 해서 이거는 계산이 아닌 결합이 되니까 결과가 3, 6, 9가 나옵니다. 요거. 자, 이제 요거는 해봤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천천히 할게요. 어려운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의미를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하나씩 파악하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파악을 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가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왜 필요한가부터 볼게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요즘에 파이썬 많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파이썬으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많이 쳐요. 그리고 코딩 대회도 많이 나가요. 그러면 요즘에 코딩 대회를 나가든 자격증 시험을 치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가함수를 구하시오. 뭐 여러 가지 수학적인 걸 응용해서 이제 코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값을 세 개를 입력받아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출력하시오. 이건 쉬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세수를 입력받아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하시오. 그럼 세수를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 개를 입력받을 때 세수를 입력받을 거 아니에요. 5, 7, 8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제일 큰 거 찍으라 하면 8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받을 때 전부 다 어떻게 5하고 한 칸 띄우고 7 쓰고 한 칸 띄우고 8 이렇게 입력받거든요. 그러면 얘를 분리해서 A 안에 집어넣고 B 안에 7은 B에 집어넣고 8은 C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다른 언어도 그렇게 해요. 문제는 똑같아요. 자바로 치든 C로 치든 파이썬으로 치든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언어를 선택하겠죠. 파이썬을 좋아하면 파이썬을 선택하고 C 언어를 잘하면 C 언어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입력 규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출력 규격도 제시해요. 그러면 그 특정 입력을 받아서 특정 출력이 나오면 그 문제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코딩 대회에서 또 정답으로 간주해서 문제가 많이 맞는 학생한테 이제 높은 점수를 주고 이제 입상하게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받아 처리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입력받아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기서? 자,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요거부터 처리할게요. 요거부터 이렇게 딱 떼놓고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거.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뗄게요. 이거는 했잖아요. 나이를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봐. 맞잖아요. 요거는 우리 많이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거 인풋은. 그러면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 스플릿이 뭐냐를 봐야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자,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스플릿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리하라는 거. 분리하라. 자, 우리 입력받았는 모든 문자열을 분리해라. 그럼 기준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그럼 공백이에요. 이 안에다가 컴마하면 컴마로 분리해요. 심표 적으면 심표, 점을 적으면 점으로 구분해요. 자,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뭘 기준으로 분리합니까? 공백을 기준으로. 자, 분리합니다. 그럼 분리했는 거를 담는데요. 제가 몇 개를 입력할 거예요? 아까처럼 5, 7, 8 입력할 거예요. 그럼 변수가 몇 개 필요해요? A, B, C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하죠. A, B, C 이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찍어 볼게요. A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B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C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자, 요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입력 받습니다. 제가 뭐 입력한다고요? 5 한 칸 띄우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칸 띄우죠. 7 한 칸 띄우고 8 자,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입력했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게 제가 입력한 거죠. 이거를 분리하는데 스플릿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스플릿은 분리하는데 뭘 기준으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공백. 요 공백으로 분리하면 뭐가 나옵니까? 몇 등분이 나와요? 5, 7, 8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A는 5 들어가고 B는
7, C는 8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잠깐 다시 해볼게요. F5번 5 한 칸 띄우고 7 한 칸 띄우고 8.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찍어봤잖아요. 5, 7, 8. 그죠? 5, 7, 8을 입력받았어요. 코딩 문제가 이렇잖아요. 5, 7, 8 입력받았는 것 중에 가장 큰 수를 찾으세요. 하면 이걸 분리해내야 돼요. 분리해내가 근데 여기서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분리했는 거를 이렇게 5, 7, 8에 넣었죠. 만약에 여기는 공백으로 분리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쉼표를 기준으로 분리하세요. 해볼게요. 어떻게 입력하면 돼요? 입력할 때 5, 그 다음에 7, 8. 그러면 제가 입력하는 건 이거죠. 뭘 기준으로 분리해라? 여기 쉼표. 컴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분리할지 이 안에 적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공백을 기준으로 분리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자, 세 개를 분리해가지고 더하면요. 합계를 구할 수 있을까요? 5, 7, 8. 여기서 5, 한 칸 띄우고 7, 8. 세 개를 다 더할까요? 한번 볼까요? 안 되죠. 우리 세 개 다 더하고 싶은데 20인가요? 근데 5, 7, 8이 나와. 왜? 결합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A는 뭘고 B는 뭐고 우리 궁금하면 찍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찍어봅시다. 5, 7, 8. 그러면 5는 뭘까? 하나만 찍어볼게요. 스트링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 숫자로 계산해가 어느 게 크다 작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얘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숫자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좀 전에 이 맵입니다. 물론 하나씩 인트로 이거 인트로 바꾸고 얘도 인트 1에 바꿔도 돼요. 번거롭잖아요. 한꺼번에 전부 다 인트로 바꾸고 싶어요. 이 안에 있는 요소를. 그게 맵입니다. 그죠? 어떻게 여기다 뭐를 한다? 이 A는 인트로 바뀌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한다? 맵이라는 함수를 쓰고 전체 안에 있는 값을 뭘로 바꾸겠다? 인트고 여기 갈로로 묶어주면 요 안에 있는 문자열을 하나하나 분리했는 거를 각각 뭘로 바꿔주겠다? 인트로 바꿔주겠다. 여기에 타입 한번 찍어볼까요? 5, 7, 8 인트가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자격증이나 코딩 대회에서 많이 쓰이는 유행이라서 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파이썬 공부하다 보면 나는 코딩 자격증 시험 한번 쳐봐야 되겠다. 뭐 코딩 대회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요런 부분이 많아요. 요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입력받아가 숫자로 바꾸겠다. 이게 문제 예시에서 입력받았는 걸 숫자로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놓으니까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리해가 설명했죠. 요거는 공백 기준으로 하나씩 입력받는 거예요. 3, 6, 9. 이건 그래도 분리를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맵에 의해가 인트 형태로 바꾸면 이 세 개의 값을 합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 369를 입력하면 이 369 더하면 18이 나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 했는 거 이걸로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컴마는 한 가지 띄운다 했죠. A 값 찍고 B 값 찍고 C 값 찍고 A와 B를 더하고 C를 더한 값을 찍어보자. 이게 책에 있는 예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3 한 칸 띄우고 6 한 칸 띄우고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요거요. 자, 요거 스플릿 메서드 안에 지정한 문자열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릅니다. 메서드 안에 지정한 문자열이 공백이면 공백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공백으로 자르고요. 자, 요 밑에 있는 예문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똑같이 코딩하면서 한번 볼게요. 텍스트, 변수 이름은 텍스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nput 하고요. 여기다가 날짜 입력 연도죠. 월 dd 1 이런 형식으로 입력해라 사용자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입력받았는 거 연월일 그러니까 3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이건 물론 튜플인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튜플 형태입니다. ymd 해가 3개의 변수. 연도는 y, 월은 m, 일은 d에 담아라. 그러면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눌 때 쓰는 게 뭡니까? 스플릿이죠. 스플릿. 뭘 기준으로 나누겠다. 여기서는 좀 전에는 공백 기준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점이 있으니까 점 기준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점 기준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프린트 해라. 전체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텍스트 하면 전체를 찍는 거고요. Y는 연도를 찍는 거고 그 다음에 M은 월을 찍는 거고 1은 day, 일을 찍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입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입력하라 했어요? 연도 2020년 점이죠. 점 월 지금 6월이죠. 06. 그 다음에 며칠? 08. 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력 받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사용자로부터. 그러면 뭘 기준으로? 점을 기준으로 세 등분 나오겠죠. 20202 어디에 들어갑니까? Y에 들어가고 062 M에 들어가고 082 D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전체를 찍고 이 전체를 찍고 텍스트는 Y는 2020 M은 06 D는 08이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요게 텍스트가 되고 요거는 Y 얘는 M 얘는 D가 됩니다. 한 번 볼 때는 뭔가 좀 헷갈리는데요. 두 번 보면 좀 알만해요. 그리고 또 세 번 보면 할만하거든요. 이게 반복 학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자, 파이썬이 뭡니까? 언어입니다. 왜 우리가 언어라 할까요? 언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통하는 도구예요. 우리가 미국인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컴퓨터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뭘 배워야 됩니까?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돼요. 뭐 파이썬이나 C, 자바 같은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한 번 배우고 그냥 맙니까? 그러면 전부 다 뭐 한 두세 달이면 영어 다 마스터해요. 아니잖아요. 평생 배우잖아요. 영어. 그렇게 보셔야 돼요. 파이썬도 한 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그 순간 알겠지만 나중 되면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꾸 응용해 보셔야 되고 값을 자꾸 바꿔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려워요. 저 역시 어렵습니다. 처음 하셨을 때는. 근데 왜 지금 쉽게 느껴지냐면 자꾸 반복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또 비슷한 것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물론 저희가 이제 요거 그 영상을 놓치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 요 녹화본을 이제 한번 올릴 건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올릴 건데 요걸 보고 자꾸 놓치던 부분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반복해가 공부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날 수업도 또 원활하고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분량은 제가 여기 교재 10페이지까지 기초 부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그 2시, 내일은 오늘 첫날이니까 다른 분들 이제 들어오실 때까지 약간의 뭐 한 2, 3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내일은 2시 정각에 이제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오늘 했던 부분을 그 좀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짧은 기간 안에 마스터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번 주까지 초급을 마스터할 생각인데요. 뭐 웬만한 시중에 있는 책으로 따지면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뭐 한 300-400 페이지 책짜리도 있고 600 페이지짜리도 있는데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이제 진도를 뺄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인제 필요로 하신 분들 인제 중급도 한번 개설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 초급 부분을 원활하게 인제 따라가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다음 진도부터는 또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